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김남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 속의 한약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한약 복용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간 기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한약은 간 기능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의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부 한약재에 있어서는 간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한약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약재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약을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막상 이렇게 병력을 청취하다 보면은 다른 약을 통해서 한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약재는 사실 밀크시슬이라는 것입니다. 밀크시슬,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인 줄 알고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분명으로 해서 실리마린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것들을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한방에서 예로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대개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대개라고 하는 약은 간 기능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고 어혈을 배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피를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예로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약은 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열대에서 나는 그 과일 열매인데 이게 이제 항암 효과에 대한 그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환으로도 드시고 뭐 즙으로도 드시고 주스로도 드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한방에서 알려져 있는 파극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인데요. 항암 효과뿐만 아니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특히나 한방에서는 남성의 양기를 충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메리골드입니다. 다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영양제나 어떤 특별한 어떤 약인 줄 알고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메리골드는 사실 한방에서 쓰는 금잔화라고 하는 약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메리골드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시력을 사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눈 앞쪽에 있는 부분 말고 뒤쪽에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반이 건강해야, 거기에 신경이 건강해야지 이렇게 시력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그런 물질들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복용을 통해서 이렇게 식사나 이런 음식들로 복용을 해야지 그게 합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로는 시금치나 어떤 케일 같은 것들에 많은데요. 요 메리골드라고 하는 금잔화에는 케일에서 나타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함량의 수십 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방에서도 이런 금잔화라는 약은 국화가의 약재들로 눈을 밝게 해주고 또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오랜 숙제죠. 다이어트에 관련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레몬밤이라는 약재인데요. 레몬밤이라는 약재가 이제 그 지방세포 형성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방세포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 레몬밤은 사실 학명으로 보면은 멜리사 오피시날리스라고 하는 한약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몬밤은 한방에서는 요 지방세포를 억제해주는 요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고요,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아니면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약재로는 요새 많이 알려져 있는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부상화라고 하는 저희 한약재거든요. 히비스커스는 아까 레몬밤과 마찬가지로 지방세포 형성을 억제시키고 또 콜레스테롤 레벨을 억제시켜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혈당과 혈압을 낮춰주는데요. 요 혈압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히비스커스가 혈압 강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융암연구센터에서는 히비스커스라는 약재, 그러니까 부상화가 되겠죠. 이 부상화라는 약을 혈압을 낮춰주는데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삼이나 녹용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홍삼이랑 녹용 제품을 드시더라도 홍삼이라는 단일 약재 그리고 녹용이라는 단일 약재만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뒤에 있는 성분명 보시면은 뭐 당귀, 작약, 숙지황, 계지, 뭐 황기, 지금 제가 감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다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속해져 있지만 한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는 인식을 못하시고 계시지만 한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한약이라는 것들이 약재가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한약이라는 것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이 모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체질에 맞고 본인한테 맞는 식품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싸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성분으로 추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약 성분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예를 들면 몸이 차가우신 분이 대게와 같은 아까 실리마린 같은 약을 많이 복용하신다면 몸이 더 차가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몸이 따뜻하신 분이 레몬밤과 같은 발산하는 그런 약재들을 너무 많이 복용하신다면 몸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증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춤식 처방이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약은 이 반면에 맞춤식,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약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처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한 약재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약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또 복합물질로 되어 있는 한약 치료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요. 그걸로 하지 못하신 경우 아니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선물이 들어와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천연물질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한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주변의 한의사나 본인이 가시는 한의원의 의사분들과, 그러니까 한의사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고 얼마만큼을 복용하시고 중단하셨다가 다른 약을 바꿀지 아니면 한약을 복용하실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김남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